사장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기존 금융체제에서 신금융으로 금융의 패권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데, 자, 집주권 중국도 사우디와 천연가스 등 결제한 중국 돈 위안으로 결제를 협약에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전략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즉, 탈 US 달러하고 탈 US 달러는 결국 위안화 패권. 자, 중국이 세상을 점령하려고 미국의 과거에 세계 현대 시스템을 만든 방법을 똑같이 취하고 있죠. 그게 소위 NDB라는 은행을 통해서 뉴 디벨롭먼트 뱅크, 즉 미국의 달러를 만들려고 아까 말씀드린 월드뱅크와 월드뱅크 그리고 IMF, 월드뱅크, IBR라는 세 가지 기관을 똑같이 만든 게 소위 NDB라는 시스템이죠. 그걸 통해서 위안화 패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위안화 패권이 과연 성공할까요? 일시적으로 성공하겠지만 결국에는 거대한 이 유대인이 만든 이 질서, 이거는 장기적인 포석이에요. 이미 중국과 미중 국경선상을 했을 때 쪼개려고 했던 그런 계획서가 나올 정도인데, 그게 과연 오래나 갈까요? 그것도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말미에 이미 쿠시너라는 트럼프 사익 통해서 중동을 자극해서 결국은 중동이 반 미국으로 갔던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자체가 모든 게 단일화폐를 만들려는 거대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지 보이지. 그래서 NDB 총재를 룰라 대통령이 지지난달에 딱 만나고 오죠.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Q&A 시간이니까 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지금 1944년에 US 달러를 발행해서 시작을 했어요. 예. 지금 거의 9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각 나라별로 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화폐 발행하는 게 한계점이 오죠. 그 한계점이 언제인지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거는 그들의 많은 계획서에 나와 있죠. 단일화폐 계획서는 단일화폐라는 건 약 1차 세계대전부터 나와서 지금 2차 세계대전도 또 나오고, 케인즈라는 역사학자가 케인즈라는 경제학의 대부, 그 사람이 18년도에 이미 나와 있고 1944년도 나오고, 그게 시작된 게 사실 IMF의 S라는 단일화폐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쓸 수 있는 화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 단위도 있고, S라는 단위도 있고, 실제 구제금융할 때 그 돈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실현시킨 게 결국은 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각 나라도 당연히 국통화주권이 당연히 CBC가 나와야 되죠. 근데 CB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상 쓸 수는 없어요. 공산국가나 쓸 수 있습니다. CBC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없어지고 결국은 중앙은행 바로 입력하는 입금화 시스템,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CBC에서 나와야지 원이 활동할 수 있는, 같이 쓸 수 있는, 엮어 쓸 수 있지만 결국은 원으로 가야 돼요. 결국은 걸스코인들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나올 수도 없고, 기존 화폐도 한계점이 있고, 근데 반드시 CBC를 만들어야 돼요. 디지털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가 무력화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반드시 민간화폐를 써야 되는데 민간화폐가 아닌 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화폐인데 민간화폐 아닌 게 그게 바로 원입니다. 공부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추가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글을 써주시면 우리 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노차드 가면 오늘 CEO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CEO는 가문의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 정보의 프로토콜, 가치 관한 프로토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프로토콜이라는 건 하나의 지구상의 규칙이죠. 그게 규칙을 누가 만든 거였습니까? 가장 힘이 세고 권력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로스차일드, JP 모건, 록펠러가 만든 거죠. 근데 이 화폐 채권은 로스차일드만이 갖는 거지, 록펠러, JP 모건은 듣지 않아요. 금융의 패권에서는 나눠갈 수 있지만, 즉, 정보 프로토콜에서는 나눠갔습니다. 정보 프로토콜은 세상의 모든 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온보야지라는 여행 플랫폼, 그리고 비타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화장품, 그거는 오늘밖에 못 사요. 세상에 시중에 안 파니까. 그 화장품이 곧 런칭이 되고, 유럽에서는 이미 런칭이 시작됐죠. 이게 한국도 곧 런칭 될 건데, 그거는 40만 정도 가격인데 온코인밖에 못 사요. 그리고 온프레스라는 선물이 열려요. 선물이 열리면은 그거는 세상의 단일 선물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일 화폐이기 때문에. 그 숨겨진 메시지를 못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의 모든 지금 기존 선물 시장은 국가별로 존재하는데, 이것이 전 세계 단일 화폐 이런 이 선물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그게 시작점이고 단계별로 확대돼서 결국은 선물로 해서 현물로 가버리면 어때? 내년에 익스체인지가 열린다는 거죠.
자,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니 기통화가 아니라 결국 단일, 자, 준비 통화로 나와서 기통화 나와서 결국은 단일 통화는 이 3단계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내년에 2024년 6월 1일 날 미카법이 나온다면, 미카법 나오기 전에도 그 전에 교환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자, 미카법이 나온다면 제한적으로 열리지만 이제 그때는 은행을 통해서 열린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오늘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금사장님.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유용성, 물 D체크 통해서 물건 많이 사고, 온비타트 화장품 사시고, 자, 오늘 쓰는 거죠. 그리고 소개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 말 정도, 내년도가 초 정도 가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당수가 오늘 통해서 결국은 오늘 지금 전달이 안 된 게 가족이 안 됐거든요. 가족을 통해서 증여가 되고, 결국은 증여가, 자, 부부, 그리고 자식,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양도가 됐을 때, 우리가 P2P 은행으로서 우리가 판매가 되는 이 시스템에서 가격이 팍 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오늘로 사게 앞으로 사는 세상이 가니까 오늘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해 자, 주시죠. 이상으로 오늘 첫 강의 좀 미흡하시겠지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요일 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